NLP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돼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 사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의 사용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의 사용법.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잘 이끌고 그래서 뭐 어떤 영업 같은 경우는 매출을 잘 올리고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LP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마음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NLP에서 마치 이제 수학 구구단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익히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죠.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 이제 내 머릿속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내 머릿속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러니까 상상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우리 오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상상해요. 오감. 뭐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고 후각으로 이제 냄새를 맡고 미각 맛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오감에 관련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근데 힘든 느낌이 들게끔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힘든 느낌이 없게끔 상상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느낌을 강하게 키워주면서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느낌이 없도록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그 칼라 영화를 보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흑백이나 무성 영화를 보면 느낌이 없잖아요. 또는 이제 큰 화면을 보면 느낌이 강하고 작은 화면으로 보면 느낌이 약하죠. 가까이에서 보면 느낌이 강하지만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느낌이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낌이 강하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느낌이 없어지도록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상상 기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뭐 현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천장 높이나 비행기 높이나 우주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죠? 자,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주인공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영사실 기사실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상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로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강한 것은 그럼 어떻게 좋으냐? 뭐 좋은 일은 느낌이 강하면 좋겠죠. 뭐 자신감을 느꼈거나 성공했거나 뭐 매출이 뭐 일어났거나 뭐 꿈이나 비전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느낌이 강하도록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었던 일, 뭐 창피당한 거, 뭐 시련, 고난, 실패 이런 거는 느낌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뇌를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느낌이 강하게, 약하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느낌이 더 강하게 상상하고 안 좋은 거는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게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 치료도 가능한 거죠. 뭐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일, 뭐 기분 안 좋은 일을 계속 크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느낌이 없게끔 상상을 해버리면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두려움 같은 경우도 많죠. 두려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발표 공포, 뭐 대중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뭐 앞에서 말 못하거나 영업이 안 되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은 과거에 이제 두려웠던 일, 실패했던 경험, 창피당한 경험 이런 건 이제 느낌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 과거에 자신감이 있었던 경험, 성취감을 느꼈고 뭐 기분 좋았던 이 좋았던 경험은 느낌을 강하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좋았던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고 안 좋았던 이런 느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법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인데 해석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첫 만남 시간에도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자 모든 일을 좋은 일로 모든 일을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 장마가 와서 장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가 내리니까 장마가 되니까 하늘에 그 뭐 어떤 먼지가 다 씻겨져 내려가네요. 공기가 많이 정화되었네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삼촌
우리 조카가 저기 우산 파는 장사를 하는데 우산을 많이 팔게 되겠네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겠네.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하다 보면 또 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무시하는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면역이 더 강해지네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오기가 발동되네요. 나를 얼마나 더 성공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를 무시했을까요? 참 오늘따라 그 무시한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무시당한 거는 비록 안 좋은 일이지만 내가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좋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일어난 일을 항상 좋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좋게.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모든 사소한 일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 이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뭐 힘이 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 쪽으로 가는 거죠. 불행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거는 원망, 분노, 억울, 뭐 나를 희생자, 피해자로 몰아붙이면은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다 감사하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계속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이 일어난 일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지금 일어난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걸 그걸 감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 집에 와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 우리 남편은 너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애교도 부리고 좀 더 여성스러워지고 분위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성격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무뚝뚝하면 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활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무뚝뚝하니까 문제지. 그죠? 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와, 우리 남편은 집에 돈을 갖다 주지를 않아요.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버는 돈을 다 써버리고 집에는 그냥 빈손으로 와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게끔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이렇게 자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면 나는 돈을 안 벌었을 겁니다. 계속 남편한테 의존할 것이고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무능력한 아내가 될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을 살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니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유능해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는데 어떤 여자는 원망할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진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 똑같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 뭐 사건 경험이 이거는 10%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0%. 그 90%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오감을 가지고 상상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90%가 결정된다는 거죠. 바로 NLP는 이 90%의 마음의 작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90%의 이 감사 마음을 만들어주고 일어난 모든 일을 좋게 바라보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NLP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지금 우리 이제 거의 80% 사람들은 우울증 모드와 뭐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이하 떨어지고 막 대통령 원망하고 난리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원망 안 했어요. 다 했죠. 이게 뭐냐면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이 잘하지 못한 저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 아니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아니 근데 그 사람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사탕 하나도 안 주니까는 저하고 관심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자, 물을 엎질렀어. 엎질러진 물을 주스 담을 수 있나요? 이거 없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기가 뭐 엎질러진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비예요.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사건 경험이나 상황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마음, 나 자신에게 신경 쓰라고. 나 자신의 어떤 생각, 믿음, 마음의 태도 또는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을 바꾸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이유 변명이 되지 않죠. 자, 모든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모두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죠. 대화를 할 때도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분을 뭐라고 하지 않죠. 말을 잘못한 나 자신의 책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에 있어서도 내가 좋은 제품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매출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제품 설명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을 잘못 전달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이 사람은 뭘 잘 몰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진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태도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그런 걸 이제 키우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관계. 선생님 이제 영업하시니까 이제 인간관계 중요한데 결국 그 NLP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호적으로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인가. 자, 인간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이라는 호수에 어느라는 돌을 던졌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그 인간관계 소통의 기술이 바로 NLP라는 거예요. 자, 우리 NLP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만나는 순간 친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라포의 기술, 레포. 자, 우리는 10번, 100번을 만나야만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만났지만은 10번, 100번 만난 것처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간관계 기술, 부처님의 인간관계 기술, 자, 성공한 리더들의 인간관계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모델링, 모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믿음, 신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1년, 2년 사귀어야만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만나는 순간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친밀감의 기술입니다. 친밀감의 기술. 그러면 친밀감의 기술, 이 래퍼는 어떻게 행사하느냐? 자, 우선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그 진실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휴머니즘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만났지만 그 사람을 진실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경계를 하잖아요. 경계 심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나 선생님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한나 선생님 멀리 공주에서 이렇게 오셨구나. 얼마나 이렇게 참 오는데 힘들었을까. 자, 이렇게 먼 곳에 올 정도로 마음이 참 열정적인 사람이네, 진실한 사람이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네. 이런 좋은 점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 가게, 오빠 가게 두 군데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네. 야, 가족을 너무 사랑하네. 뭐 이런 좋은 점들이 막 느껴져야 돼요. 막 그 애틋한 느낌들. 그럼 우리 한나 선생님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 갈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왜냐면 아기를 다 키워봤으니까. 아기를 키운 엄마 마음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엄마는 아기가 잘 되기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해. 아, 우리 새끼. 세상 속에 내 새끼야. 세상 속에 내 새끼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날 모든 사람들 예뻐 보이고, 자, 정말 애틋하고, 자, 좋은 점이 막 가슴에 스며들고, 그 사람한테 뭘 도와주고 싶고, 예? 자,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되냐면, 내 마음이 빈곤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느낄 수가 있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겠냐고. 자, 나 자신한테 짜증이 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겠냐고. 나한테 짜증이 나면 그 사람한테도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단점에 집착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단점에 집착이 되는 거야. 나 스스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가장 기본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나를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너무 멋있어. 이 마음이 일단 채워져야 돼.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내가 좋은 만큼 이 사람 참 좋네. 이한나 선생님 너무 좋네. 우리 유계수 선생님 너무 좋네. 우리 안부진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눈빛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한번 마주 봐보세요. 서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눈빛. 예? 아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눈빛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친정집에 가면, 시집 같은 친정집에 가면 친정 식구들이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눈빛 있지 않습니까? 친정 엄마가 반겨주는 눈빛, 친정 오빠가 뭐 언니가 나를 막 너무 애틋하게 좋아서 반기는 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해 보셨죠?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뭐 그 눈빛이 있으면은 뭐 그걸로 모든 그동안 아픔과 뭐 힘든 게 다 녹아내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보낸 글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만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도 자물쇠를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봐. 나 내 마음에도 마음에 좀 훔쳐갈까 두려운 게 있는 거지. 이게 왜 뭐 자기만이 꽁꽁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막 이것도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이것도 숨기고 싶고 막 그동안 힘들었던 그 창피한 그 뭐 부끄러웠던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꽁꽁 감추고 자물쇠를 잠그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 자물쇠는 열쇠를 가지고 열지만 사람의 그 마음의 자물쇠는 뭘 가지고 여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바라보는 그 사랑처럼 친정 엄마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녹여야 돼. 저도 아직 그건 안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센터에 누가 오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려고 그러죠. 아직은 이제 완전히 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죠. 근데 아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처음 만났지만 그냥 10년 이상 만난 것처럼 친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거 뭐 10년 동안 뭐 몇 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마음만 있으면은 처음 딱 만났지만 1분, 5분 내에 그냥 친해지죠. 사람을 느끼는 힘은 그냥 자, 눈 마주보고 이마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구두까지 한번 훑었어. 다시 눈을 마주보는 그 시간 13초가 걸리고 13초. 13초 이내에 그 사람 모든 마음을 스캔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무관심이 있는지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죠. 어쨌든 이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아침에 우리 김호곤 한의사님이 관례라는 강의를 해서 관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관례는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이야기하죠. 인간관계의 신뢰. 관례. 이제 관례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가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그게 이제 제가 좀 메모한 게 메모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 첫 번째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실해야 된다. 성실. 두 분은 너무 성실하잖아요. 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 맨발 산행을 해서 뭐 사진 올리고 뭐 하시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참 저분은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그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1분 이내에 그냥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죠. 왜? 그동안 봐왔으니까. 항상 6시에 산에 가시는 분이네, 이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평소에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변함없는 성실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만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카톡방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 SNS 채널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능력이로 능력. 사람과 빨리 친해지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실해도 그 사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성실한 분이 야, 저 사업에서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네.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갔네. 저분은 뭐 센터장이 됐네. 이런 이제 능력 발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거죠. 처음 딱 만나 명함 주고 받는 순간 이미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자, 무능력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도.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야, 저 사람은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걸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만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팔지 여기 관심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딱 만나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팔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느 쪽이죠? 이번에 조금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있는 그런 측은지심, 아파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는 뭐 처음 만나건 두 번 만나건 관계없이 빠르게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상대방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의도에 맞게 뭘 주고자 하느냐.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인간관계는 결국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겁니다. 본인이 해달라고 다 해줬는데도 그렇게 병이라고 해야 돼. 상대방의 의도, 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고객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뭐구나.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금방 줘버려야 돼요. 아낄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걸 모르니까요. 그 원하는 걸 충분히 주고 또 줘버리면 내가 원하는 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인간관계 모든 기본 원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같은 원리죠. 상대방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는 그냥 건강해져. 이게 이제 주는 만큼 돌려받게끔 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자 무조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 그거 아끼지 말고. 근데 그 주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돈만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럼 위로를 해주면 돼요. 이 사람 이해를 받고 싶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 사람은 나와 소통하고 싶네. 그러면 말을 할 수도 들어주면 되는 거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 주고
손잡아주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대부분 뭐 90% 이상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런 표가 있다, 왼쪽에. 사랑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의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알아주는 거지, 이제. 만나는 순간부터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예,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금방 친해지죠.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내 편이 있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두 시간만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 끝까지 참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진짜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막, 그대로 막 참는 거야. 충고해주고 싶고, 뭐 내가 뭐 가르쳐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꼭 참고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아, 그랬어요. 그런데요. 힘드셨네요. 막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 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겠네. 진짜 한 시간, 두 시간을 내 말 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 매일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근데 처음에는 힘든데 그거 힘들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3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왔는데. 3시간. 제 직업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참 참 뭐 그런 것들이 참 이루어지더라. 어쨌든 의도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성과. 인간관계 믿음 신뢰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은 안 좋다. 이거는 성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데 나는 안 좋다. 패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쪽은 좋다. 어떤 한쪽이 손해를 본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부전 이사님 건강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안부전 이사님한테는 돈이 벌려야 되고 그 고객한테는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먹고. 안부전 이사님이 돈을 벌긴 버는데 이 사람은 건강에 효과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관계 깨지겠죠? 또는 또 반대로 이 사람은 건강이 좋아졌는데 안 이사님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벌고 한쪽이 건강이 좋아진다. 이거는 성성이니까 이게 좋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둘 다 좋은 이 성성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제가 공포 오는 것도 저만 좋고 안 이사님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이사님은 좋은데 저는 안 좋아요. 그럼 이것도 끝나겠죠? 그럼 항상 이제 일을 할 때는 둘 다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안 이사님도 좋고 나도 좋은 둘 다 좋은 쪽이 뭐가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고객과의 관계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인 뭐 어떤 관계는 이렇게 서로 좋은 성과를 내는 그 결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한나 선생님이 오빠 가게, 뭐 엄마 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나 선생님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빠 일 도와주고 엄마 일 도와주고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선생님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오빠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 오빠 가게가 잘 되면서 또 우리 이제 한나 선생님 거기에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어떤 또 가게를 이제 뭐 이수한다든지 뭐 분양받는다든지 그런 비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엄마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 엄마한테 좀 수익을 보장받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엄마가 나중에 뭐 이 가게를 한나 선생님 명의로 넘겨준다든지 뭐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야만 한나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한쪽은 좋다 한쪽은 안 좋다. 그럼 이거는 안 맞죠. 이게 모든 관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볼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 지금 4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4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만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이러면서 처음 만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주로 술자리, 접대 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야기해보고 서로 좋네? 그럼 계약 쓰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지만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차가 얻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500원짜리 그 돈 가져가가지고요. 우리 이제 울산에 무슨 큰 바닥에 사진 한 장하고 이 사진에
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 텐데 돈을 얼마나 빌려달라 이렇게 한 것이. 근데 독일에서 황당하죠. 뭐 전혀 모르는 어떤 뭐 조선의 참 한국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안 해주려고 하니까 돈을 내가 돈에 거북선 사진 거북선 사진을 보여주면서 500년 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저기 외놈들을 일본 놈들을 찔렀다. 우리 선조는 이미 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사람이다. 근데 그 선조의 후손이 바로 내다. 내가 왜 이걸 만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일 차관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첫 만남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인간관계는 뭐 100번을 만나 1000번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친해지고 믿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여기에 키가 있다는 거죠. 키. 이제 요걸 이제 우리 NLP는 아주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진실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자, 그 사람을 이제 관찰하는 관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이야기 했지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출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아기 마음을 관찰해서 알면 아기한테 맞출 수 있잖아요. 아기가 젖달라고 우네? 그러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서 달래야지. 젖어주면서. 맞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막 울어요. 그럼 아기 기저귀 싼 걸 내가 알았어. 그럼 기저귀를 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뭐 기저귀 갈아주는 이건 뭐야? 아기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는 것도 이제 그 아기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아기 상태를 알면서 맞추는 것처럼 고객의 상태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도움이 되겠네. 도움을 주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기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페이싱.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마음, 같은 호흡, 같은 몸의 자세, 같은 어떤 화제거리, 같은 공동의 비전, 뭐, 이게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다 보면 이제 마음의 자물쇠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레포가 형성되었다. 레포.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데,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 좋은 뭐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당신한테 지금 딱 필요한 뭐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냐? 당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시겠냐? 자, 이게 추천을 해주면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죠. 요게 이끌기예요, 이끌기. 이런 이끌기의 기술에 이제 그 다양한 말솜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안지사님 공부했던 뭐 3단계 합법이라든지 2단계 합법, 뭐 변증법, 뭐 기납법, 연령법 다 기억나시죠? 포스트 모델, 뭐 IPB 기법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메타 모델, 밀턴 모형, 지금 또 SOM 합법. 지난주에 제가 뭐 해드렸죠? 그 메타포 말하는 거 많이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NLP를 거의 어떤 예술적인 변화 기술이다. 뭐 혁명적인 변화 기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볼 때 예술적인 어떤 변화 기술, 예술적인 어떤 말하는 기술, 또 예술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기술 그런 것들이 NLP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NLP 속에 푹 파묻혀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이 또 따로 있을까? 이 NLP만큼 그런 감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NLP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 중에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뭔가 이제 아직은 배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지. 충분히 이 NLP에 푹 빠져본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그 성공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NLP는 이게 마음의 사용법이면서 언어의 사용법이고 인간관계 사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 좋은 인간관계와 또 설득력 또는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큰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선생님? 멋지죠.
선생님 이따가 네, 뭐 이제 그 효소 먹는 사람 저 서울역에서 누가 이렇게 와요. 네. 그러니까